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후 친한 직원들끼리 회사 옥상에 옹기종기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친한 동료 한 명이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님 말이야.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난 살다 그런 사람은 진짜 처음이잖아? 며칠 전에는 기획 1팀 이 대리님하고도 한판 붙었다고 하던데? 뭐? 이 대리님하고? 이 대리님 완전 천사라고 소문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이 대리님이 화를 낼 정도면 말 다 한 거지 뭐. 박 대리님은 분명히 악마 출신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이 대리님하고는 왜 그런 건데? 그때 이 대리님이 밤새면서 회의자로 만들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걸 몰래 훔쳐보다가는 아이디어로 쏙 빼갔다잖아. 그게 정말이야? 그때 이 대리님 며칠씩 야근하면서 준비하는 것 같던데? 화가 날만 했네. 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 정수 씨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힘든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친한 동료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다들 안타깝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우리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입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들 때 단 한 번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하필이면 제 사수인 박 대리가 인성이 바닥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박 대리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자면 힘없는 약자에게는 마구마구 함부로 대하면서 힘 있는 상사들에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나 아부를 잘하는지 아부 경진대회에 나가면 세계에서 1등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박 대리는 아부뿐만 아니라 야비한 짓도 서슴없이 일삼는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의 성과를 기가 막히게 빼앗아가곤 했어요. 회사에서는 암암리의 박 대리를 박 하이에나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암튼 복도 지지리도 없었던 모양으로 입사하자마자 저는 그런 박 대리 밑에서 일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들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박 대리는 후배들에게 막말을 일삼았는데요. 복사를 시키자마자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빨리 가지고 오지 않는다며 실실거리며 비아냥댔어요. 야, 김진희, 혹시 니네 집안 말이야. 족보가 군뱅이 족보 아니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복수 하나 해오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군뱅이도 너보다 빠르겠다. 대리님, 복사 시킨 지 1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요? 야, 네가 회사 생활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회사라는 곳은 말이야. 선배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말대꾸가. 아무튼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어. 박 대리가 진희 씨를 한껏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진희 씨가 박 대리에게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회사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희 씨를 볼 때마다 상사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박 대리가 워낙 상사분들한테 아부를 잘 떨어댔기에 상사분들은 다들 박 대리의 말만을 믿을 뿐이었어요. 진희 씨에 대한 소문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갔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진희 씨는 회사에서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었고 큰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얼마 뒤 회사에 사표까지 냈어요. 그 일 이후 힘없는 말단 사원들은 다들 박 대리 눈치 보기 바빴는데요. 혹여나 박 대리에게 찍히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였거든요. 저 또한 다른 직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에 하루하루 박 대리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박 대리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몰래 주식을 하던지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면 따로 저를 불렀어요. 야, 이정수, 이젠 말 안 해도 잘 알지? 일 깨끗하게 끝마쳐놔라. 내일 오전에 부장님께 보고해야 하는 자료니까. 문제없이 잘 해놓으라 그 말이야. 난 오늘도 부장님들하고 거하게 한잔 하기로 했거든. 인기 만점인 내가 빠지면 분위기가 영 그렇거든. 그러니까 넌 내일 오전까지 아주 완벽하게 일 끝내놔. 알았지? 네, 대리님. 문제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넌 말대꾸를 안 해서 참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너 괜히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나중에 지니씨 꼴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입 조심해라. 알겠어? 네, 대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 니네 할머니한테 고기 한 번이라도 더 사드릴 거 아니야. 괜시레 문제 일으켜서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네 주제에 어디 이직이나 할 수 있겠냐? 박 대리가 능글능글한 얼굴로 제 눈을 뚫어지라 바라보더니 제 어깨를 툭 치고 가버렸습니다. 박 대리의 그 능글능글한 얼굴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으면 그토록 비열하고 최악의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회식 자리에 참석한 날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박 대리가 절대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흔치 않은 자리였어요. 그날 회식 자리에서 박 대리가 왜 그리도 상사에게 인기가 있는지 알았는데요. 박 대리의 아부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1차는 횟집에서 했는데 박 대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네요. 시종일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상사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온갖 애교를 떨어댔거든요. 거기다 어디를 가든 무릎을 꿇은 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무릎에 이상이 생기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제게 오더니만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야, 나가서 괜찮은 노래방 좀 확인하고 나한테 연락 좀 해라. 꼭 룸이 넓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알아봐. 알았어? 라는 말을 했어요. 박 대리의 말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래방을 확인한 뒤 박 대리에게 연락을 했고 그곳에서 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박 대리가 메고 있던 넥타이를 머리에 묶더니만 탬버린을 들고는 부장님 옆에서 갖은 애교를 떨어댔는데요. 저는 그런 망나니 같은 춤들은 난생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상사들이 그런 박 대리의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으며 박 대리의 등을 토닥여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뭐가 그리도 즐거운 것인지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서 한참 동안을 놀았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박 대리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말이죠. 암튼 저는 하루하루 박 대리 때문에 근심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자니 홀로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눈에 밟혀서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취업이 됐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대리는 정말이지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퇴근 시간 20분을 남겨놓고 어김없이 저를 따로 불러서는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정작 본인은 퇴근 시간에 정확히 퇴근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부장님이 묻기라도 하면 박 대리가 먼저 나서서 큰소리치곤 했습니다. 원래 정수 씨가 일 처리가 많이 느려서요. 제가 근무 시간에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일을 못 끝내서 꼭 야근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수 씨, 맨날 야근하지 말고 근무 시간에 열심히 해. 맨날 야근하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원래가 일 잘하는 사람은 딱 칼퇴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칼퇴근해도 일 처리에 문제 없거든요. 자네야 우리 회사 에이스 아니던가. 그니깐 후배도 잘 가르쳐.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박 대리가 부장님에게 거수 경례까지 하면서 아양을 떨어댔어요. 그 모습에 다시금 소름이 끼쳤는데요. 사실 제가 매일 야근을 해야 했던 이유가 박 대리의 일을 해야만 해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그저 죄송하다고 머리만 조아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부장님과 박 대리가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옆에 있던 동료가 터져나오는 욕설을 참으며 중얼거렸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진짜 저 정도면 소시오패스라니까? 진짜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잖아. 난 요즘 저 인간이 무섭기까지 하다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꾹 참아야지. 내가 들어보니 이번 달 초에 정수 씨가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든 기획서도 박 대리가 뺏어갔다며? 정수 씨가 했다고 말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어주긴 할까? 아무도 안 믿어줄걸?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뭐. 그러게 말이다. 진짜 하루하루 속 터져서 못 살겠네. 둘이서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나 일이 많았기에 저는 늦게 퇴근하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을 하다 보니 사무실 청소해주는 미화 직원분들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화 이모님이 무거운 청소 기계를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유, 됐어. 이게 얼마나 무거운 줄 알기나 해. 괜히 잘못했다가 허리 다치니까 얼씬도 하지 마.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잖아요. 우리 정수총각은 심성이 어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 같은 청소 아줌마들한테도 한결같이 잘해주고 참 고맙구만. 청소 기계를 옮겨드리자 이모님이 고마운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한 게 없긴 뭐가 없어. 항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만난 거 있으면 챙겨주기도 하고 나한테 딸이 있었으면 사이 삼고 싶을 정도라니까. 저기 박대리인가 그 인간은 인간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어. 저번에 나랑 잠깐 부딪혔는데 새 양복 더러워졌다고 쌩 난리 부르스를 부리더구만. 암튼 사람 심성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분명해. 정수총각은 앞으로 잘 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바르게 살아야 해. 제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이 한동안 제 손을 잡고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박대리에게 시달리기만 하던 회사 생활 중 아침 일찍 미화 이모님들을 만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시간만큼은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는 이모님들로 인해 마음이 안정이 되곤 했으니까요. 그 뒤에도 박대리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삐쩍삐쩍 말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채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루 종일 불편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사무실 청소를 해주던 미화 이모님이 아닌 다른 분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놀란 제가 새로운 분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경화 이모님은 어디 가신 건가요? 경화가 누구예요? 아침마다 여기 청소해주던 분인데. 아, 그이. 말도 마세요. 그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급히 오게 됐어요. 교통사고요? 많이 다치신 거예요? 나도 잘은 모르는데 한 일주일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이는 왜 찾는 거요? 잘 아는 분이라서요. 이 회사는 특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특이한 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청소 일만 10년 넘게 했는데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말도 잘 안 섞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회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인간 대접해주는 것 같길래 신기해서요. 새로 오신 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미화 직원분들 사무실에 가서 경화 이모님이 입원한 병원을 확인했는데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정수씨 아냐? 어쩐 일이야? 안녕하세요. 경화 이모님 사고 나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많이 다치신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착한 우리 정수씨가 놀랐구나. 괜찮아. 크게 다치진 않은 모양이야. 병원 좀 알려주세요. 일 끝나고 병문안 좀 가볼까 했어요. 일도 바쁠 텐데 뭐하러 병문안까지 가려고 해. 맨날 야근하더만. 아닙니다. 잠깐 시간 내봐야죠. 맨날 얼굴 보던 분이 입원하셨는데 당연히 가봐야죠. 제 말에 미화 이모님들이 고맙다며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가 끝난 뒤 병문안을 갔는데요. 경화 이모님이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걱정이 돼서 왔죠. 딱 보니 곧 태어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하십니다. 그럼 내가 누군데? 내가 말이야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이경화다 이 말이야. 암튼 경화 이모님 허세는 알아줘야 해요. 공준전은 또 뭐예요?
근데 회사 바쁠 땐데 또 뭐하러 왔어? 괜찮아요. 잠깐 시간 좀 냈어요. 일 다 못한 건 내일 새벽에 나가서 해도 되고요. 내가 들어보니 그 박대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다 정수총각한테 미룬다고 하더구만. 아니, 이모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래봬도 회사 돌아가는 거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 청소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것뿐이지. 근데 박대리가 그렇게 힘들게 한다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좋은 날 올 테니. 그럼요.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죠. 이모님도 빨리 완쾌하시고 다시 회사에서 뵈야죠. 이모님 없어서 심심해요. 제가 어제 이모님 좋아하는 샌드위치랑 커피도 가지고 왔었는데 이모님 안 계셔서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뭐야, 그 달달한 커피? 그거 말하는 거야? 아쉽네, 아쉬워. 라며 경화 이모님이 장난스레 웃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경화 이모님과 한동안 대화를 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대리의 횡포는 계속되었는데요. 박대리의 악랄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우리 할머니 생신이어서 일주일 전부터 정시 퇴근을 부탁 했었는데요. 박대리가 안 입겁다는 듯이 말했어요. 대리님, 다른 날은 다 괜찮은데 우리 할머니 생신날은 꼭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할머니가 고구마 케이크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냥 아주 조금만 일찍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정수야, 넌 말이야.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다. 너 부모 없이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거 다 알거든? 근데 그게 딱히 자랑할 일은 아닌 거잖아? 나 같으면 창피해서 그런 얘기 자체도 안 꺼냈겠다. 고구마 케이크는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는 거지. 노인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난 모르겠고 이거 오늘까지 다 해놓고 퇴근해. 알았어? 박대리가 있는 대로 짜증을 내더니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것이 그날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저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었지만 우리 할머니께 함부로 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박대리가 제게 미룬 일을 끝내지 않고 바로 정시에 퇴근을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찢겨서 잘리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반겨주셨는데요. 왔니? 배고프지? 할미가 너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놨다. 얼른 앉아. 할머니 생신인데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해놔? 내가 오늘 할머니랑 외식한다고 했잖아. 근데 뭐하러 힘들게 음식했어? 돈 아깝게 외식은 뭐하러 해? 너랑 나랑 집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이 할미는 고구마 케이크 하나면 충분해. 네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 돈을 허투루 써. 할머니,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니까. 나 돈 잘 번다니까. 그동안 할머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말을 하던 중 제가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정수야, 할미는 진짜 괜찮다. 네 엄마 아빠 그리 떠나고 나 혼자 어찌 키워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렇게 잘 커져서 할미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렇고 말고 나중에 저승 가면 네 엄마 아빠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거야. 내가 우리 정수 반듯하게 잘 키웠다고. 할머니, 그니까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살아. 내가 할머니 호강시켜줄게. 호강은 뭔 놈의 호강이야. 이 할미는 네가 번듯한 직장 다니는 것만 봐도 그냥 배가 불러.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제 숟가락 위에 반찬들을 올려주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지만 저는 할머니가 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날 일찍 퇴근하느라 못한 일들을 해야만 했거든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 끝내지 못해 박대리가 있는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지만 할머니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에 제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친한 동료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저기 정수씨, 소문 들었어? 소문? 무슨 소문?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수씨 일이라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뭔데 그래? 요즘 회사에 정수 씨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파다해. 소문? 무슨 이상한 소문? 아무래도 박 대리가 여기저기 정수 씨 말을 안 좋게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해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말이야. 혹시 박 대리랑 무슨 일 있었어? 동료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얼마 전 우리 할머니 생신 때 제가 대들었던 것에 대한 복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 그게 우리 할머니 생신 때 정시에 퇴근을 좀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길래 내가 좀 대들었거든. 그랬더니 그런가 보네. 와, 진짜 인간 말종이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우리 언제까지 참고 지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같은 말단 사람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라며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회사 생활이 얼마나 험난해질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박 대리가 내고 다닌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이 다른 부서까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상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 뒤 제 회사 생활은 더욱 최악이 되어갔고 박 대리의 횡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만 갔어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이 힘든 건 어떻게든 참고 견딜 수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정말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위경련부터 소화불량에 두통까지 시달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사표를 냈다는 소리를 들은 박 대리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만두게? 하긴 너 같은 소심한 애들은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게 좋긴 하겠다.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고 멀쩡히 회사 다닐 줄 알았어? 그니까 나한테 넙죽 엎드려서 죽은 듯이 지냈어야지. 깝죽대긴 왜 깝죽대? 주제를 알고 꼴값을 떨어야지. 근데 너 이제 어떡하냐? 니네 할머니는 어떻게 먹여 살릴래?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말이야. 너같이 가정이 불우한 애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더라. 그니까 괜시래 신분상승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동안 살던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 알겠어? 어디 언감생심 고개를 들이밀고 있어. 박 대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인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미화 사무실로 가서 퇴사를 하게 됐다며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도 소문 들었어. 소문 들어보니 정수 총각을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놨더구만. 그거 박 대리가 그런 거지? 제가 못나서 그런 거죠 뭐. 정수 총각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해. 이젠 도저히 못 참겠구만. 우리가 나서야겠어. 경화 이모님의 말에 다른 이모님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박대리 그놈을 아주 아작을 내놔야 해. 나가려면 기생충 같은 박대리 그놈이 나가야지. 착한 정숙씨가 왜 나가? 안 되겠구만. 우리가 그분한테 말을 하자고. 라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대화를 듣던 제가 어리둥절한 채 이모님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분이라뇨? 그분이 누군데 말을 해요? 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정수 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동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그 박대리 그놈이 우리한테 함부로 한 거 생각하면 주리를 들어도 시원찮다니까. 우선 정수 씨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미화 이모님들이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는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고 말았는데요. 얼마 뒤 회사가 발칵 뒤집어질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음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사장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여기 이정수 사원이 누군가? 사장님의 입에서 제 이름이 거론됐기에 제가 놀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가 이정수 사원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렇군. 잠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날 좀 따라오겠나? 네? 저랑 말씀이십니까? 놀란 제가 토끼눈이 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사장님을 따라갔는데요. 박 대리가 그런 저를 보면서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니 사장님도 얘기 다 들은 것 같네. 그니까 나한테 잘 보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넌 이제 끝장이야, 끝장. 그렇게 잠시 후 사장님이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내가 듣자 하니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하던데 왜 사표를 낸 건가? 아, 그게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등록이 안 된다? 등록이 안 되는 직원이 다른 사람 일까지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건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말 그대로네. 자네가 그동안 박대리라는 직원 일까지 다 했다면서? 사장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기에 제가 입만 딱 벌린 채 앉아 있었는데요. 왜? 말단 직원 일이라고? 사장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나? 나 혼자만 잘나서 이만큼 키운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만큼 성장한 거다 그 말일세. 근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영 이상해졌어. 사장님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게 말이야. 나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네.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해줘서 가능했던 거지. 근데 내가 요즘 알아보니 회사에 문제가 많더구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박대리라는 사람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만. 혹시 자네도 박대리 때문에 사표를 낸 건가? 네? 그게 저는 그냥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아, 이건 자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앞으로 자네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좋겠나? 그러니 걱정 말고 나한테 다 말해보게나. 자네를 부르기 전에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봐서 웬만한 건 나도 알고 있네.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몇몇 부장님들을 빼고 일부 직원들에게 물어봤던 모양이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켰기에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고요. 거기다 사장님이 놀랄만한 말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청소 노동자 출신이셨네. 우리 형제를 청소 일해서 이만큼 키우셨어. 어머니 덕분에 내 동생은 교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난 이만큼 회사를 키웠고 말이야. 참 대단한 분이시지. 그래서 난 우리 회사 미화 직원들과 조금은 각별한 사이라네. 그분들과 아주 친한 편이다 그 말이야. 미화 직원들이 자네 칭찬을 아주 많이 하더구만. 아주 훌륭한 친구라고. 아닙니다. 가찬이십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몰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사표는 반려 처리하겠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하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혹시 자네 그동안 박대리가 괴롭힌 증거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있나? 그게 박대리가 막말하는 거 녹음은 해뒀습니다. 라며 제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것을 재생시켰는데요. 악랄한 박대리의 목소리를 듣던 사장님의 얼굴이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사람 이거 진짜 안 되겠구만. 완전 최악이구만. 그 녹음된 거 나한테도 보내주게나. 사장님의 말에 제가 녹음된 파일들을 사장님께 전송해드렸습니다. 사실 워낙 괴롭힘 속에서 살았기에 증거를 남길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퇴사한 지니 씨가 회사를 나가기 전 제게 조용히 충고를 해줬어요. 정수 씨, 혹시 모르니까 박 대리가 하는 말 다 녹음해둬요. 난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수 씨는 꼭 녹음해둬요. 라며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그 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꿈에도 몰랐었고 말이죠. 그러면서 문득 억울하게 퇴사를 한 지니 씨가 생각났기에 오랜만에 지니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이직을 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 사장님의 지시로 조사가 진행됐고 얼마 뒤 박 대리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시작이 어렵다고 했던가요? 한 명, 두 명 직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뭐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회사에는 박 대리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박 대리 편에 서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물며 박 대리를 그렇게 이뻐하던 그 부장님까지도 나몰라라 했는데요. 박 대리와 함께 그 부장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박 대리 스스로 회사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박 대리 때문에 회사를 나간 지니 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국 지니 씨에게 했던 것을 박 대리가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 뒤 박 대리는 우리 회사의 최악의 사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박 대리를 보며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밖에 살지 못한 박대리의 모습이 참 씁쓸했다고 해야 할까요? 세상 어딘가에 박대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박대리가 나간 뒤에도 사장님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었고, 박대리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렸던 그 부장님도 업무 시간 중 골프를 치러 다니고 몇 가지 비리로 인해 스스로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다시 불렀는데요. 전에 박대리 때문에 회사를 나갔던 진 씨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한다면서 제게 많은 것을 물어봤고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요. 그런 사장님께 제가 어렵게 한마디를 했어요. 사장님, 사실 진 씨 일 때문에 그동안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박대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진희 씨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모두가 가지고 있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성격은 조용하고 나서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었기에 그때 당시 사장님께 그러한 말을 한 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나마 진희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니었기에 제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희 씨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진희 씨가 다시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진희 씨가 출근한 모습을 보며 다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다른 직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뒤에도 저는 미화 이모님들과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경화 이모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사장님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시지. 우리가 청소나 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여기 사장님은 절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우리 말을 듣고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셨지. 내가 그때 정수총각한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사장님하고 우리 사이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알겠지? 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거든요. 거기다 그날 사장님께 큰 용기를 냈던 것에 대해 사장님이 좋게 봐주셔서 그 뒤 저는 사장님 눈에 들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대리 일이 있은 뒤 회사에 윤리 경영팀까지 생겨서 나중에는 거기에 팀장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또한 저는 진희 씨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뒤 서로에게 의지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답니다. 현재는 할머니를 모시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 문득 요즘도 직장 내 괴롭힘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부디 박대리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